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어떤 책 얘기하기 전에 우리 김 PD 목소리가 많이 잠겼네요. 예. 24시간 우리 난민 비정규직을 위한 기도회. 아이고 24시간 동안 안 자고 있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요 지금. 아이고 그래도 잠은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이제 자야죠. 이건 녹음하고. 네. 그리고 우리 교수님과 함께하는 또 벙커원 교회에서의 아름다운 또 만남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 30일 돌아오는 일요일 낮 2시에 우리 교수님 모시고 벙커원 교회에서 고구마와 김치와 사이다가 있는 그런 토크쇼 한번 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교수님 별 말씀. 12월 30일 일요일 낮 2시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15 벙커원 교회에서 우리 교수님과 저를 또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시던 분들께 또 저희가 연말을 맞아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할 테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선물을 드리지 않아도 많이 오셔야 될 텐데. 글쎄 말입니다. 뭐 선물 때문에 오시는 건 아니겠고요. 무슨 선물인지는 뭐 현장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관한 이야기, 이른바 크리스마스 이야기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손꼽히죠. 네. 영국의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 아이고.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예. 크리스마스 캐럴. 음악도 있지만은 이게 또 크리스마스 캐럴이 작품으로 또 문학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동화로 많이 알고 있는데, 동화적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있긴 하죠. 예. 그런데 찰스 디킨스가 1840년대에 쓴 이 작품은 100페이지가 넘는 긴 중편 분량입니다. 스크루지가 주인공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대부분 그 그림 동화책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원작을 읽어보면은 상당히 볼륨이 있는 그리고 깊이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찰스 디킨스는 뭐 새삼스럽게 소개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대략 말씀드리자면은 1812년에 태어나서 1870년에 세상을 떠난 영국의 유명한 작가입니다. 많은 영국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는 데이비드 커퍼필드가 뭐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런던의 뒷골목과 뒷골목을 주름잡던 한 소년의 이야기를 다룬 올리버 트위스트,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막대한 유산 등등 정말 걸작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역시나 배고팠던 1840년대, 영국 사회에서는 1840년대를 배고픈 시대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크리스마스 캐럴이고요. 이 주인공이 그 유명한 스크루지입니다. 이 스크루지라는 이름은 쥐어짜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 구두쇠라는 뜻이고, 그루지라는 말 사기꾼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연상하게 하는 이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쥐어짜듯이 돈을 벌어서 아주 인색하게 짝이 없게 사는 사람인데, 이 쥐어짜다는 말은 이중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고리대금업 비슷한 그 채권업자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쥐어짜기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을 쥐어짜는 것도 쥐어짜는 것이지만은 또 자신의 삶을 다 쥐어짜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남을 쥐어짜는 것도 물론 나쁜 짓이지만은 자기 개인의 삶을 비춰보면은 자기 삶 자체를 완전히 쥐어짜서 정말 앙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또 다른 의미의 자기 생명에 대한 죄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찌됐든 이 스크루지는 구두쇠의 대명사에 속하죠. 예. 그런 어마어마한 구두쇠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떤 구두쇠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스크루지는 맷돌 손잡이를 꽉 움켜쥔 소나기처럼 인색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다. 쥐어짜고 누르고 움켜쥐고
벅벅 긁어 모으고 한 번 잡으면 절대 놓지 않는 탐욕스러운 늙은 죄인. 게다가 부시에 쳐서 불꽃 한 번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부싯돌처럼 단단하고 날카로웠으며 굴처럼 음흉하고 좀처럼 속을 내보이지 않는 외톨이였다. 그렇게 내면에 들어앉은 차가움 때문에 노년에 접어들수록 표정은 굳어지고 뾰족한 코는 더욱 뾰족하게 내려왔으며 뺨은 쭈글쭈글해지고 걸음걸이는 딱딱했다. 또한 눈은 벌겋게 충혈되고 얇은 입술은 푸르댕댕했으며 삑거리는 목소리로 심술궂게 말했다. 머리와 눈썹에는 서리가 내리고 철사처럼 억센 턱수염에도 서리가 내렸다. 그는 어디를 가든 항상 냉기를 뿌리고 다녔다. 그래서 한여름 선복더위에도 그의 사무실은 얼음 창고처럼 으스스했는데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사무실 온도를 단 1도라도 올리는 법은 없었다. 그러니까 스크루지라는 사람은 그냥 품성이 개팍한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네.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인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렸듯이 자본이라는 신, 화폐라는 신이 빚어낸 인물 형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철저하게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죠.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푼 베풀 줄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삶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리라는 자기와 함께 일하던 동업자가 죽었는데요. 죽은 동업자가 유령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유령은 실제로 보면은 뭐 유령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자신의 또 다른 자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걸 전문용어로 얼터 에고라 그러는데 또 다른 나가 나를 비춰보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 스크루지는 뭐 다른 천박한 자본가들이나 이 재벌가들 뭐 좀 나은 것 같긴 합니다만은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그나마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만은 예. 이 말리를 묘사한 부분을 조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그 쇠사슬을 끌고 다니는데요. 그 쇠사슬의 모양이 이래요. 긴 꼬리처럼 몸을 칭칭 감은 쇠사슬에는 돈개와 열쇠, 맹꽁이 자물쇠, 회계장부, 증서, 강철로 만든 듯한 지갑이 매달려 있었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리, 그러니까 우리 스크루지의 부신처럼 보이는 유령은 긴 쇠사슬을 허리에 차고 다니는데 그 쇠사슬에 본괴, 열쇠, 자물쇠, 그리고 회계장부, 증서, 그리고 강철로 만든 지갑 등등이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것들은 이 쇠사슬로 묶어서 이게 자신의 몸에 칭칭 감고 다닌다는 얘기겠죠. 네, 이런 사람입니다. 스크루지가 이런 사람인데 말리라는 유령을 만나고요. 이 유령을 통해서 3명의 또 다른 유령을 만납니다. 이 유령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과거의 유령입니다. 이 과거의 유령이 스크루지를 데리고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스크루지의 어린 시절로 가는 거죠. 근데 어린 시절 스크루지가 이렇게 악마적 형상이었을 리는 없죠. 그리고 어린 시절에 함께 살았던 사람들,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 일을 배웠던 사람들 등등을 쭉 만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축제 때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기도 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자신이 달라져 버렸는지, 왜 이렇게 영혼이 변해버렸는지, 왜 삶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졌는지 등등을 하나하나 되새겨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만나는 게 현재의 유령입니다. 이 현재 유령에 이끌려서 런던 시내 곳곳을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친 스크루지 자신의 모습은 어떤지 등등을 쭉 바라봅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가 서기로 데리고 있는 그 사람의 집을 이렇게 들여다보기도 해요. 런던 시민들의 스크루지에 대한 평가가 좋았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물론 유령에 이끌려서이긴 합니다만,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다른 사람의 눈에 자신은 어떤 모습으로 비치는지 등등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우리를 잘 안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나라는 것, 또 나 자신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것들의 어떤 총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카인 프레드의 말을 잠깐 빌려보면은 스크루지나 삼촌은 삼촌 자신에게도 아무 쓸모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뭐 좋은 일은 물론이고 나쁜 일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남을 돕는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카의 눈에도 이렇게 딱하고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또 하나는 마지막 유령, 미래 유령입니다. 이 스크루지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했겠죠. 미래 유령의 안내로 자신의 미래로 한번 날아가 봅니다. 미래의 그 죽음의 모습이 눈에 비쳐들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담하게 와닿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뭐랄까요, 이 배웅해 주시기는커녕 전혀 무관심한 표정을 취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이 안다 싶었던 사람들마저도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모습들을 다 외면해 버린다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스크루지는 어떤 충격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어떤 삶의 마음가짐으로 다른 사람들 대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의 동화적 방법, 그러니까 유령의 손에 이끌려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고 그리고 급기야는 깨달은 바가 있어서 크리스마스 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걸 베풀면서 크리스마스 축제로 나아간다라는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 이 소설의 이면에는 영국 사회, 영국 자본주의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스크루지와 같은 이 자본가들에게 또 돈 많은 사람들에게 찰스 디킨스는 소설의 언어를 빌어서 정말 그렇게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되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크루지의 죽음을 지켜다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노인의 죽음, 스크루지의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오로지 기쁨으로만 남는 그런 참담한 삶이 당신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겠죠. 예. 이렇게 이 깨달음에 이르는 우리 스크루지는 이제는 다른 그 할아버지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의 모습 보이는 거죠. 그 마지막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스크루지는 가장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마침내 일어났었다.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과 함께 보았을 때처럼 거리는 쏟아져 나온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스크루지는 뒷짐을 지고 걷다. 만나는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환한 웃음을 보냈다. 그는 한마디로 즐거워 죽겠다는 표정이어서 만나는 이 중에 기분이 좋았던 사람 서넛은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라고 인사를 건넸다. 스크루지는 두고두고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자기가 들어본 유쾌한 말 중에 그 인사가 가장 즐거웠다고 말하곤 했다. 네, 이렇게 스크루지가 이제 웃음을 되찾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눠줌으로써 자기 스스로도 그 쇠사슬에서 해방되는 거죠. 지나가는 김에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오래전에 하이네의 책 루테치아에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이 자본가들의 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해방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땐 돈의 노예가 돼서 자기 삶 자체, 자기 영혼 자체가 추락해 버린다는 거죠.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미덕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어떤 교훈적인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교훈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1840년대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배고픈 40년대라고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기독교 쪽에서는 어떤 자선을 강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만 배려하지 말고 이 크리스마스 날만이라도 많은 다른 사람들, 힘겨워하는 사람들 배려하자라고 주장하는 운동이 펼쳐졌다고 한답니다. 이 책의 그 서문을 쓴 마이클 슬레이터의 인용에 따르면은 픽토리얼 타임스라는 그 신문 제목의 사설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 웃는 얼굴로 만찬을 드는 이 즐거운 날에는 모든 이런 떠들썩함을 만끽하고 가난한 이웃도 배려할 줄 아는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되자.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들의 도움이 없으면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 우리의 난로에는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하지만 추운 오두막에서 초라한 식탁을 마주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그보다 더 불쌍한 거리를 헤매는 노숙자들도 생각하자 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신문 사설에서도 강조하듯이 가난한 사람들, 영국 뒷골목에서 이 추운 그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과 이 크리스마스를 함께 하자라는 운동이 있었다고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시리즈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고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크리스마스 좋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이런 사회의 어두운 그늘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 뭐 충분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유한 계층이 솔선수범해서 자선을 실천하고 그 효과가 동심원처럼 확산되어 더 따뜻하고 공평한 사회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뭐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이런 자선을 통해서 사회 모순들, 이런 구조적인 그 불평등이 해소되리라는 것은 무망한 기대 같습니다. 예. 뭐 크리스마스나 이런 연말 연시 때만 반짝 그 어려운 사람들 생각할 게 아니고 이 어려운 사람들이 가능하면 줄어드는 모든 사람들이 1년 내내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도 이런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역으로 읽어볼 수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1년에 때만 되면은 얘기하는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 라는 캠페인이 아니라 왜 이런 불우한 이웃들이 끊임없이 많이 있는지, 우리 많이 나오는지, 왜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지 이런 문제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1년 어느 하루의 자선만으로 다 넘어섰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은폐하는 하나의 수가 될 수도 있겠다. 예. 그런 뭐 생각도 해봅니다. 예. 뭐 아무튼 그럼에도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전날 크리스마스 모든 여러분들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너무나 좋은 작품 소개 감사합니다. 스크루지 생각할수록 나이별로 평가가 달라집니다. 네. 처음에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했는데 나이가 네. 들수록 아이고 참 이 사람을 각박하게 만든 어떤 사연이 있겠거니 하는 생각을 해보게 네.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시 스크루지라고 비난하기 쉽지만 스크루지의 그 형상 속에 우리의 모습이 또 어떤 식으로든 많이 들어 있어요. 있는지도 예. 모르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우리 또 내일은 쉬고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 PD도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